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한 가지 이점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소개하는 7가지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부자의 길로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지금 사고 나중에 갚으세요. 성금은 조금만 내고 매달 조금씩 갚으세요. 이리 와서 돈을 저축하세요. 이런 조언의 말들을 듣고 있는가? 그 말들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다면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직원이 되어 상사들과 주인들을 부자로 만든다. 채무자가 되어 은행들과 채권자들을 부자로 만든다. 납세자가 되어 정부를 부자로 만든다. 소비자가 되어 다른 많은 사업체들을 부자로 만든다. 그렇다면 평생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1.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 첫째, 자신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가고자 하는 곳에 가려면 지금 있는 곳을 알 필요가 있다. 수입과 지출, 즉 돈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을 정리하라. 수입은 월 수입과 임대 수입, 기타 수입이 있고 지출은 정기 지출로 교육비, 식비, 관리비 등이 있으며 비정기 지출로는 의료비, 경조사비, 병원비 등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 순자산을 파악하라.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자산은 집, 보험, 예금, 주식 등이 있을 것이고 부채는 대출, 카드 대금 등이 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라. 둘째,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라. 5년 후에 있고자 하는 곳을 위한 장기적 목표와 12개월 후에 있고자 하는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당신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동료들을 앞서갈 것이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면 돈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라. 봉급이 인상될 때마다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더 많은 빚을 지지 않았는가? 당신이 어떤 부채를 안고 있을 때마다 당신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자산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매달 지불할 청구서가 있기 때문이다. 2. 현금 흐름을 통제하라. 그러기 위해 부채와 빚을 최소화하고 분수에 맞게 살면서 분수를 늘리도록 노력하라. 첫째,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비축하여 투자, 저축, 구자에 저금하라. 투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절대로 꺼내지 말라.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현금 흐름의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 둘째, 개인적인 빚을 줄이는 데 집중하라. 재무제표 작성으로 빚 갚을 금액을 찾고 추가 수입을 만들어라. 신용카드로 빚을 지고 있다면 카드빚 정리부터 하고 더 이상은 추가로 장기적인 빚은 절대 지지 말라. 카드는 하나 혹은 둘만 남기고 모두 잘라버려라. 모든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고 그 밖에 다른 채무도 계속해서 정리하라. 매번 빚을 갚을 때마다 그 빚에 지불하는 총 금액을 다음번 빚을 지불하는 데 적용시켜라. 셋째, 빚을 모두 갚았으면 마지막 빚에 지불하던 금액을 투자에 투입하라. 투자는 위험한 것입니다. 사업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가?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배우지 않는 것이다. 3. 위험해 보이는 것과 정말 위험한 것의 차이를 알라. 당신은 잘못된 정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가?
자산을 사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말하는 부채를 사는 것이 위험하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해주고 먼저 그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위험하다. 위험에서 벗어나고 배우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매주 5시간씩 시간을 내서 경제신문을 읽어라. TV나 라디오, 포털 동영상에서 경제 소식을 듣고 경제 잡지와 소식지들을 읽어라. 4. 작게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라. 사업가와 투자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 기술을 사용해 경제적인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야기시킨 문제들을 찾아 해결하면서 수익을 얻는다. 모든 문제들의 안쪽에는 기회가 있고 기회는 진정한 투자가들이 쫓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건 못하건 나는 결국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투자, 사업에 대해 교육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 첫째, 경제 세미나와 강좌, 창업 박람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라. 둘째,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 기업들을 찾아서 질문하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된다. 셋째, 주식 중개인들과 만나서 그들이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기업들에 대해 들어보라. 넷째, 투자 소식지, 창업 관련 잡지들을 구독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라. 다섯째, 계속해서 책을 읽고 경제 프로그램들을 들어라. 5. 당신의 스승들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는 당신의 미래이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7사람은 누구인가 적어보라. 당신은 지금 당신의 미래를 보고 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사람은 당신의 미래다. 당신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야 한다. 누구에게 조언을 얻을 것인지 세심하게 고려하라. 당신이 어딘가에 가고자 한다면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6. 실망을 당신의 자산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우리는 모두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한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는가? 낙심과 실망을 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성공의 크기는 욕망의 크기, 꿈의 크기, 그리고 살아가면서 실망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실망할 것에 대비하라. 실망할 것을 기대하라. 오직 바보들만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수를 통한 배움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실수했다고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친절하라. 우리 모두 실수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 감정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서 새로운 경제적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약간의 돈을 마련하고 작게 시작하면서 실수하고 배워라. 7.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돈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믿기로 결정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해야 문제가 된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천재성과 재능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돈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는다. 자신을 믿고 오늘 바로 시작하라. 이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함께 부자의 길을 오르도록 하자. 다음 영상은 부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종잣돈 1억 만드는 5가지 규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리치웨이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